옛 선조들이 먹었던 김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와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발효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세모발입니다. 김치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될까요? 바로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김치는 동치미, 백김치를 비롯한 흰색의 김치와 고춧가루가 들어간 붉은색의 김치로 구분할 수 있겠죠. 식품학계에서는 얼마 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흰색의 김치만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추가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고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 이전에 서양과 교류를 통해 고추가 들어왔고 서양 세계로 고추의 유입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던 고추가 전파되면서부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남아메리카, 서구 사회,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고추가 유입되었다는 내용인 것이죠. 이런 전파 경로가 사실이라고 믿어졌던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수광이 저술한 백과사전인 지복유설의 고추가 담배와 더불어 임진왜란 시기에 전래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파 경로와 시기가 맞다면 임진왜란 이전에 우리 민족은 동치미나 백김치 같은 김치만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매콤하고 새콤한 김치를 먹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의 일본 전파설은 지복유설을 제외한다는 문헌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에 임진왜란 이전의 고추에 대한 기록은 다수 존재합니다. 세종 15년, 즉 1433년에 발간된 향약집성반과 세조 6년인 1460년에 쓰여진 식료찬요에 초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초장이 바로 고추장을 지칭한다는 말이라고 최근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종 때 김종직이 쓴 양상가에 고추를 소주에 넣어 마신 초장을 제사 지낼 때 썼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의 일본 전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초장의 한자가 산초를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 주장대로라면 산초로 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되는데 산초로 만들어진 장은 전래되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후추나 산초가 대량으로 재배되었던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헌적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최근에 확인되었는데 그것은 국내 재배되고 있는 고추와 다른 나라의 고추들을 유전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는 열대지방의 고추와 최소 175만 년 전에 유전적으로 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고추가 자생한 시기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훨씬 이전부터 고추를 먹었고 고추장을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때 고추가 전파되었다면 전파된 고추가 전국으로 재배지가 확장되고 이 고추를 이용해서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김치에 넣고 새로운 발효식품인 고추장을 만들고 각종 요리에 넣어서 사용하는 음식 문화로 정착되는 데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김치도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붉은색의 김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배추나 무가 지금처럼 개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통한 배추나 통통한 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추김치는 아마 지금의 얼갈이김치 정도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춧가루가 들어간 매운맛의 김치를 오랫동안 먹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발효식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세모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발효식품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답니다.